예, 오늘 여러 속보가 쏟아졌는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 여당이 초유의 비대위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으로 당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 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다선 의원 중 한 분이시자 원내대표를 역임하였던 주호영 의원께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호영 우리 오선 저희 당의 의원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반대 의견을 한 번도 없이 모두 100% 찬성한 상태에서 일단 당원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457명, 반대 52명 가결됐고 앞서 조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하는 거는 뭐 거의 만장일치였는데 일단 예상대로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선의 대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이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의원총회 전국위원회 절차를 모두 다 끝냈고 조금 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비대위를 얼마 동안 이제 이게 유지할지 이 문제는 이제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바로 이제 이 시간부로 사실상 이준석 체제가 오늘 이제 붕괴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인데 이제 아마 이 조영 지금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이 지금 현재 뭐 친윤도 아니고 조금의 어떤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전에 원내대표도 했고 예.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 겨룰 때 나경원 그때 이제 후보와 함께 같이 이제 대표 경선에 나섰던 분입니다. 맞네요. 기억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내에서 두루두루 뭐 어떤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일단 선거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제 붕괴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는 이거를 비대위를 또 얼마나 갈 건지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좀 길게 갈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안철수, 김기현 이런 당권 도전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정기국회가 9월달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여기에 사실은 집권 여당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 기간 동안 이게 전당대를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힘들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런 문제 등등 해서 뭐 조만간 비대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마지막 남은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원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변호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대표한테 치명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런 취지의 기각이라면 저는 그것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 김용태 최고위원의 반응도 이준석 대표의 여러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대위가 사실상 오늘 이렇게 출범을 했고 지금 속보 자막에 만나보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SNS에 여러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가처분 신청한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런데 신당 창당은 안 할 것이다.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용될지 안 인용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의견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계속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미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뭐 12일에 한다, 13일에 한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예. 그 시점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그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 한심한 인식이라고 예전에 직격을 한 바가 있어요. 며칠 전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끌면서 여론전을 좀 장기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나 과연 당내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당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이제 전 최고위원이 있죠. 기자회견도 취소했었고 정미경 최고위원이라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정치적 파장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또 반응을 내놓으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여러 인터뷰를 하는 모양입니다.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는 주변 조언을 들을 것이다. 주 비대위원장 정부 여당 심각한 신뢰에 위기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조언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혁신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뭐 지금까지는 의문이 드는데 비대위원장 첫 일성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쏟아냈습니다. 글쎄 일단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고 앞으로 신당 창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그의 거치 얘기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혼돈 얘기를 해봤다면 다음 주제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둔 야당도 여러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